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택시업계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타다의 보험의 한계성, 또 택시인가 렌트카인가가 주제였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택시업계의 현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싶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현재 택시 업계 상황을 좀 보면, 혁신형 택시와 또 타다로 대변되는 유사 택시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태동을 했고, 스타트를 걸어서 이제 서로 간에 지금 탐색전인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택시라는 먹잇감을 두고 혁신형 택시냐 아니면 유사 택시냐에 대한 부분들이 붙었습니다. 조만간 붙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태동기라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이 두 개의 핵심 축들이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는 둘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일단 혁신형 택시는 혁신형 택시대로 굴러갈 건데, 타다를 대표적으로 하는 유사 택시들은 자멸할 걸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타다를 가지고는 수익성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생존이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부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타다가 노리는 것은, 또는 유사 택시들이 노리는 것은 11인승을 이용한 사업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좀 먼저 시작을 좀 하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얘기들이 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사 택시 대 혁신형 택시로 그렇고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형 택시가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수 자체가, 운행 대수 자체가 유사 택시들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타다가 지금 한 4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웨이고는 한 100대 정도 돌아다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대1 정도 비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도 앞으로 클 거는 혁신형 택시가 훨씬 더 많이 클 겁니다. 그런데 타다가 과연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유사 택시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한계성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제가 잘못 본 거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객운수사업법 18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보면 18조 1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면 쭉쭉 보면 이제 바항을 보면 승차정원 11인승 또는 이상 또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이제 알선할 수 있다. 저는 요 법조항만 좀 여태까지는 보고 있어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확산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된 법령은 이겁니다. 2항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 1항 제11호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 쭉쭉쭉쭉 해서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을 알선하는 경우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쭉쭉 보면 22조가 뭔가 소득세법을 보면 대리운전 용역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예상이 이건 좀 틀렸으면 합니다. 타다가 여태까지 적자이면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 뒤에 2항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2항이 풀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11에서 15인승에 대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저 항목을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승용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택시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소나타나 K5를 이용해서도 자동차 알선이,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택시 영업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기에는 타다는 11인승과 15인승으로
픽스를 져서 운행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되면 승용차로 돌려서 택시 영업을 할 거다.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시뮬레이션 단계다. 과연 그 단계로 가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조항이 풀리면 100만 대 증차 효과가 나옵니다. 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택시 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긴장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저 타다로 대표되는 유사 택시들이 저 조항을 들고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승용차형, 그러니까 승용형 차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 운전자는 대리 업체들 통해서 알선 붙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타다도 로드원이라는 그 알선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한 정차가 더 가능하죠. 그걸 보고 좀 덤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혁신형 택시는 카카오에서 하고 있는 혁신형 택시는 택시를 이용한 택시 산업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혁신형 택시는 유사 택시는 저 법을 풀면서 저 법을 또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승용차로 가능하게끔 만들면 택시 산업을 놓고 두 개의 축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정부에서 누림수는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비율로 보면 개인 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 택시는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들은 저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감차가 좀 어렵습니다. 또 개인 택시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프리미엄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혁신형 택시와 유사 택시 업종들을 키워서, 혁신형 택시는 어차피 법인 택시 쪽이나 아니면 뭐 택시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이걸 갖고는 어려우니까 유사 택시를 조금 더 키워서 둘이 부딪히게 만들면,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자꾸 잠식을 시키면 어디가 폭탄을 맞느냐 하면 개인 택시들이 폭탄을 맞습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 폭탄의 근거로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택시가 구조 조정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죠. 그걸 손 안 대고 코 푸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정부는 이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 택시가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저걸 풀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국토부 쪽에서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개인 택시의 구조 조정을 만들어 준다면 눈을 감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택시들은 어마무시한 폭탄을 맞을 겁니다.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이 상황을 단지 카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향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 카풀이나 유사형 택시나 아니면 이런 혁신형 택시가 나올 걸 전혀 상상도 못했듯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혁신형 택시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 택시, 타다로 대표되는 유사 택시들이 승용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택시 영업을 시작한다면 어마무시한 태풍이 불어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빨리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전국 개인 택시 연합 회장님이시나 아니면 서울 개인 택시 연합 회장님이시나 이사장님이시나 아니면 부산 대인 택시 이사장님이시나 이게 지금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웨이고보다 타다가 훨씬 더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를 키우는 데가 웨이고 같은 경우는 택시를 이용해서 택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고 타다는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렌트카를 가지고 지금 택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웨이고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쨌든 택시 갖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타다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택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분을 아예 가지고 가는 겁니다. 택시는 빠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유명사가 택시라는 고유명사가 길거리에 나와서 손을 들거나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 부르면 오는 형태에 대한 택시라는 형태지만 유사 택시들이 생각하는 택시는 그 택시라는 고유명사를 타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타다 블러가 나오는 거죠. 택시 블러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웨이고는 택시가 가는 거고 유사 택시는 타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웨이고는 어차피 외형이 커져도 수수료 또는 그 현상 택시 안에서 지지고 볶고에 대한 개념들이 이루어지지만 유사 택시들은 애당초 우리 몫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개인택시 조합장님들, 이사장님들, 또 연합회장님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타다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타다가 언제까지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가지고 영업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거 놔두면. 분명히 승용차로 하게끔 도전을 할 겁니다. 또는 저 과정이 어려우면 11인승에서 15인승만 대여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을 삭제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이 삭제가 되더라도 타다가 운행이 되면 그래서 그 두 조항 중에 하나가 삭제가 되든가 아니면 그 조항을 이용해서 승용자동차가 나오는 순간 택시 산업은 붕괴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500대 증차한다, 뭐 300대 증차한다 해서 머리 띠들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100만 대 증차 효과가 나옵니다. 타다가 저 조항을 들고 나와서 승용자동차로 된다 그러면 SK 렌트카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롯데 렌트카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렌트카 업장들이 한두 개입니까? 이길 자신들 있으세요? 지금 현재 개인들 밥그릇 싸움 하실 때 아니고요. 또 선거가 치러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자리 때문에 싸우셔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요. 또 연합회든 서울조합이든 서로 간에 파워게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힘 모아 주셔야 됩니다. 힘을 모아 주셔서 집중 타겟 좀 잡아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택시 산업 자체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풀은 저거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입니다. 어린애 장난이에요. 그 부분들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